세 가지 질환이 모두 니코틴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반박을 하면 그냥 일반 담배랑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조금 더 좋은 거라고. 권련형이 아무래도 그 연초가 들어가가지고 좀 더 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까지 유해한 성분이 발견됐다고 하는 매스컴에서 보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권련형 전자담배는 실제 권련을 재료로 사용한 것이고요. 액상형은 아무래도 담뱃잎이나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기에 서로 좀 틀릴 것 같아서 저는 권련형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담배가 뭐 다르다, 뭐 같다 이런 게 있나요? 담배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다 둘 다 백해 무익하지 않을까요? 권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요게 만약에 비슷하면 권련형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타당성이 이유가 생긴 거죠. 나 담배 금연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름부터 좀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권련형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자기기에 담배를 꽂아서 네네네. 코일로 가열해서 흡입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담배를 다른 방법으로 흡입하는 거죠. 근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은 그 담배라는 거를 그 정의를 식물이라고 보면 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이지 담배라고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 그게 확실한 구분이 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베이프라고 하는 아예 네네네. 새로운 용도를 네네. 쓰거든요. 스모킹과 베이핑이라고 완전히 네네. 나눠서 사용을 하거든요. 네. 액상형에만 해당되는 게 베이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 잎사귀를 만든 거는 이게 꽂아서 쓰든 불을 태우든 그건 전부 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꽂아서 펴도 이건 담배 잎사귀를 어쨌든 가열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담배에서 나오는 모든 독성 물질이 다 나오죠. 아, 똑같아요, 다 그죠? 나오죠. 타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제 유일한 차이는 그 가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일반 담배는 한 7, 800도 확 이제 불을 태우죠. 태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코일로 해서 일렉트릭 코일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쪄주는 느낌이 있어서 온도가 한 300도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이구나. 이게 이제 확 탈 때 나오는 분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그 어떤 나오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조금 덜 해로울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담배이기 때문에 독한 담배와 그다음에 순한 담배의 그런 차이. 1mm짜리하고 뭐 비슷하네, 그 시절을 그 얘기. 그거랑 큰 차이가 네네.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권련형 전자담배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담배. 그렇죠. 네. 액상형 담배는 뭐 베이프. 이렇게. 네, 네. 하긴 외국 나가면 다 베이프 샵이라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왜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냐면 우리나라 담배 사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담배 정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담배 정의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가 뭐로 돼 있냐면 네.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쓰는 담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권련형 전자담배가 딱 들어왔을 때 제품을 들여다보니 이거 기계 쓰네. 전자기기잖아 이거. 그러면 얘도 전자담배의 한 종류네.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하니까 우리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그걸 얘기하는데 권련형 전자담배가 무임승차를 자꾸 하는 거예요. 쓱부터. 쓱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그래서 빨리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가열 담배다 이건.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하는 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련형 전자담배는 권련과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막 얘기들이 나오는 걸 마치 내가 피는 권련형 전자담배 얘기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과감한 정책의 실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 만약에 담배라는 이름 빼주면은 사람들이 저거 담배 아니라고 해서 막 필 거 아니야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전자담배는 같은 전자담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같은 편처럼 이쪽을 아예 담배라는 이름을 빼주던 아니면 전자담배의 이름을 그냥 없애고 담배야라고 바꾸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권련형 전자담배만
굉장히 양쪽 다 걸쳐서 행운을 운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공중보건하는 전 세계 학자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사례가 전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왜냐하면 논문을 쓰면 이 가열담배, 관련형 전자담배를 얘기할 때 영어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발표를 하면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야, 이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도 이 전 세계에서 이 제품을 뭐로 취급하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래서 빨리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관련형 전자담배는 관련과 거의 유사한 거야라고 하는 입장을 더 많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두 개는 구분 지어야 되고, 실제로 저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검출이 됩니다. 실제로 PM2.5가 관련보다도 더 많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고,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탄다 안 탄다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관련형 전자담배를 쓴다 이러시면 꼭 그걸 분해해 보시길 꼭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관련은 이거를 딱 칼로 찢어서 분해해 보면 다 가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닿으면은 이 가루가 타서 떨어지죠. 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형 전자담배는 이게 안 타서 아까 300도라고 350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50도에 이파리가 안 타겠어요? 타죠. 당연히 타죠. 근데 이게 왜 재가 안 떨어지냐면, 관련형 전자담배의 그 관련 스틱을 칼로 찢어 보시면 가루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라 놓은 게 아니라 면이에요. 담뱃잎을 면으로 말아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이 붙으면 그 말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그냥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뜯어보면 새까맣게 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이것도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실험하는 영상을 방송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타지 않기 때문에 덜 위험할까요?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시고 그 안에서 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론을 보자면 그러면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불리는 것과 액상형 전자담배는 분명히 다르다. 아예 다르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라고 생각해라. 이거는 두 분이 동의하셨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액상형 담배가 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난 할 수 없다라고 좀 빠지셨어요. 네네네. 맞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네네네. 보태죠. 관련형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이제 미국에서 요거를 하나 이제 승인을 해준 게 그 위험 노출량은 연초에 비해서 적다는 거를 인정을 해준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FDA에서 그래서 삼겹살이 몸에 해로운데 네. 이거를 막 불에 태워서 먹는 바베큐하고 네. 그 다음에 수육으로 먹는 거하고 뭐가 더 해로울 것 같으세요? 당연히 태워 먹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태워 먹는 삼겹살이 연초 담배였다면 지금 그 가열 담배는 성분은 같지만 네. 이게 그 니코틴을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온이고 그 다음에 코일링을 하는 게 혹시나 그런 수육 같은 느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노출 그 물질을 조사했더니 이제 그 미국에서 그 필립 모리스가 이제 그거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덜 해로울 거라고. 근데 건강에 덜 해롭다는 건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게 그런 건 모르지만 사용자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 노출량은 이게 적다는 거를 미국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유해 물질의 노출량이 네네, 적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럼 지금 결론은 뭐냐면 제일 해로운 거는 그냥 뭐니 해도 연초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이 니코틴 제품 중에 덜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액상형 전자담배고 그 다음에 이 관련형은 여기쯤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보는 사람 입장에 좀 다르지만 중간 어디쯤?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이쪽을 오히려 키워줘야 되는데 그 작년에 그 폐질환 사태 때문에 얘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네, 많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시프팅해서 이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죠. 전자담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너는 골련피라고 하는 거네. 너 나라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금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 비흡연 상태가 돼야 됩니다. 니코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좀 이 정보와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능하면은 어렵지만 금연이라고 하는 완전히 니코틴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요.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사시면은 현명한 결정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토론만 정확하게 보더라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꼭 좀 주변에 혹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이 방송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을 때 완전히 늦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완벽한 금연으로 가시는 게 최선책입니다. 오늘 두 분 토론 너무너무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